마흔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건강을 망치고 통장을 텅 비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놀랍게도 그건 나쁜 습관도 과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였습니다. 20년 넘게 유지해온 그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약속들이 사실은 나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 군대 동기, 직장 동료, 동네 지인 등 마흔이 되면 주변에 사람이 참 많아집니다. 카톡 친구만 수백 명. 여러분도 비슷하실 텐데요. 그 중에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관계를 상황적 친밀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형성된 영양가 없는 관계입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회사를 그만두면, 동네를 떠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관계이지요. 그게 바로 상황적 친밀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진짜 우정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결혼식 축의금 5만원, 10만원, 부의금 5만원, 10만원, 돌잔치 3만원, 1년이면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입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돈을 받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축의금을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한다는 빚지는 느낌. 장례식장에 와준 사람 명단을 체크하며 느끼는 의무감. 이게 우정입니까? 아니면 거래입니까? 인간이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명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도 고작 15명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피상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십 수백 명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기 한 4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스케줄러에는 주말마다 이런저런 약속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 고등학교 동창 모임, 오후 3시 직장 동료 커피 약속, 저녁 7시 동네 지인과의 저녁 약속, 일요일 오후 2시 군대 동기 등산 모임, 한 달에 최소 8번 이상의 약속.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가기 싫었어요. 하지만 안 가면 뒷말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만남 전에는 불안하고 만남 중에는 지치고 만남 후에는 공허합니다. 왜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피곤한 의무감만 남는 것 같습니다. 버드 의대 연구팀은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스트레스성 인간관계가 심장병 발병률을 67% 높인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아가며 만나는 사람들, 기분 나쁜 말을 듣고도 웃어야 하는 자리, 내 의견을 숨기고 남의 의견에 동조해야 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분비시킨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라지만 건강 수명은 고작 66세입니다. 17년을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 신세를 지며 사는 겁니다. 그 17년을 만들어내는 주범 중 하나가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니 믿어지시나요? 이제 진짜 무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20년 동안 경조사비 주고받으며 유지한 그 많은 인맥.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 그들은 무엇을 해줬는지 기억나십니까? 사업이 망했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배우자와 갈등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걱정하며 찾아와 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은 뒷담화의 소재가 됐을 뿐입니다. 그 친구 요즘 힘들다던데. 사업 망했다더라. 원래 좀 무리하더니. 힘내라. 시간이 약이라더라. 동정 섞인 말 한마디 건네는 것으로 의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관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위로받기는커녕 자신의 실패와 나약함이 소문으로 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완전히 혼자 살라는 거냐? 아닙니다.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고립은 원치 않는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스스로 선택하여 혼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남기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수전 실크는 3가지 질문 법칙을 제안합니다. 하나, 이 사람과의 만남 후에 에너지가 채워지는가? 소진되는가? 진짜 친구는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이 생기고 웃음이 나고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피곤하고 우울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독입니다. 둘, 이 사람은 내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가? 그 친구분이 여러분을 보고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은근히 깎아내리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얼마나 가겠어.
이런 말을 던지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는 내 성공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셋. 3개월 동안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가 유지되는가? 억지로 챙기고 억지로 연락해야 유지되는 관계는 이미 끝난 관계입니다. 진짜 관계는 시간과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만 남겨보세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무례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굳이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요. 굳이 억지로 만남을 주선하지 마세요. 경조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의 경조사에만 참석하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에게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이 경조사에 안 왔다고 해서, 모임에 안 나왔다고 해서 며칠 동안 이야기거리가 될 뿐입니다. 일주일이면 잊힙니다. 마흔이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오래, 가장 깊게 관계를 맺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결국은 자기 인생을 삽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평생 함께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함께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는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남들이 어떻게 볼까만 신경 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허전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산책길을 걷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진짜 나를 만듭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신경과학 연구팀은 흥미로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독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사람이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소음 속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고요함 속에서만 뇌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비로소 진정성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좋은 척, 강한 척,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면 됩니다. 약해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면 됩니다. 남들이 정한 성공이 아닌 내가 정의한 행복을 추구하면 됩니다. 마흔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에너지는 생각보다 한정적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만족시켜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남은 인생은 빼기의 미학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빼고 의미 없는 약속을 빼고 타인의 시선을 빼고 나면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경조사비로 쓸 그 돈으로 나 자신에게 투자해보세요. 억지 만남에 쓸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봐주세요. 타인의 평가에 쓸 그 에너지로 내 꿈을 추구하세요. 당신의 행복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나 자신과 관계 맺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앞으로도 여러분 인생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훈이라였습니다.